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곰쌤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수행평가를 봤습니다. 1단원 수행평가를 봤는데 오픈북이었죠? 여러분들 오픈북으로 굉장히 잘 본 것 같아요. 그 원격 수업도 잘 들어서 내용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안심했습니다. 네, 수행평가가 끝난 반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반도 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마무리하면은 여러분에게 점수를 알려주도록 하겠고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마찰전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다가 이제 등교 수업하면서 수행평가를 보고 이번에 이제 원격 수업으로 다시 그 다음 내용을 배우게 됐습니다. 마찰전기에 이어서 오늘 배울 내용은요, 정전기 유도라는 것인데 마찰전기하고 조금 달라요. 마찰전기가 정전기를 마찰을 통해서 만든 정전기가 마찰전기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마찰을 시키지 않고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선생님이랑 함께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워볼 내용은요, 여기 보이듯이 정전기 유도입니다. 여러분, 유도라는 말이 뭐죠? 뭔가를 이렇게 원래 없었는데 이렇게 꼬신다, 뭐 이런 뜻이겠지, 그치? 그래서 새로 이렇게 만들어낸다, 뭐 이렇게 유도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전기가 없는 전기적 중성 상태에서 정전기를 띠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근데 정전기 유도가 될 때 대전체하고 가까운 쪽하고 먼 쪽하고 이렇게 전하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오늘은 이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아주 자세하게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배울 내용이 지난 시간하고 연결이 쫙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정전기라고 하는 전기를 배웠죠. 그래서 정전기는 말 그대로 전하, 즉 전기의 종류가 정지된 상태에 있어서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는 상태의 전기를 우리가 정전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중성 상태의 물체가 있었는데 마찰을 통해서 또는 지난 시간에 마찰을 통해서 그랬죠. 마찰을 통해서 뭐 전자가 들어오거나 또는 전자가 빠져나갔을 때 이 중성 상태의 물체는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전기를 띠게 될 수 있냐면 전자가 빠져나갔을 때는 중성 상태의 물체가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띈 대전체가 될 거고, 중성 상태의 물체에서 전자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전하를 띤 대전체가 될 겁니다. 이때 이 전하가 흘러다니지 않고 이 물체 안에 머물러 있죠. 플러스 전하가 이 물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기를 정전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마이너스 전하가 이 물체 안에 머물러 있죠. 흐르지 않고, 그쵸? 정지된 상태로 이 물체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정전기는 흐르는 전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물체 안에 전하가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는 정전기라고 하죠. 자, 두 번째, 마찰전기입니다. 마찰전기는 정전기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마찰전기는 정전기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정전기가 다 마찰전기인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전기 유도를 통해서 마찰을 시키지 않고 정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마찰전기란 마찰로 인해서
발생한 정전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전기가 만들어질 때 마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우리는 마찰전기라고 부릅니다. 마찰전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마찰전기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이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한 물체에서 반드시 다른 물체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때 두 물체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다른데 전자를 더 잘 끌어당기는 물체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를 얻은 물체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고, 전자를 잃은 물체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전하량이 증가해서 플러스 대전체가 됩니다. 결론은 마찰 전기에서는 한쪽이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플러스 대전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찰 전기로 인해서 발생한 그 두 전기 사이에는 반드시 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서로 달라붙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찰 전기의 발생 원인은 누가 뭐래도 뭐의 이동이에요? 그렇지? 전자의 이동이죠. 전자가 한 물체에서 다른 한 물체로 이동해 갔기 때문에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마찰로 인해서 전자가 이동을 했으니까 마찰 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찰 전기에 대한 가상 실험을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나오네요. 잠깐만. 요 실험을 한번 해보자. 재미있을 겁니다. 자, 일단 요거 지우고, 자, 지금 여기 고양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빗이 있어요. 고양이가 있고 플라스틱 빗이 있는데, 여기 지금 세 보면요, 요렇게 맞춰보면요, 플라스틱 빗이 양성자, 플라스틱, 이게 원자 핵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전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 플라스틱 빛도 중성. 그리고 이 고양이도 지금 현재 상태는 중성이에요. 근데, 고양이의 털에다가 비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는 서로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대전열이라는 것도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죠? 이 경우에는 누가 더 전자를 잘 끌어당길까요? 그지? 털보다는 플라스틱이 더 전자를 잘 끌어당기겠죠. 그럼 마찰을 시키게 되면은 고양이 털에 있던 전자가 플라스틱 빛 쪽으로 옮겨갈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막 비비는 거야. 막 비볐더니 지금 고양이 털에 있던 전자가 플라스틱 빛 쪽으로 이동했죠. 자, 그럼 고양이 털에 있던 전자들이 이동을 했으니까 이쪽에는 전자의 양이 더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아졌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고양이 털 근처에 이렇게 접촉을 시키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전자들이 다시 돌아오죠. 하지만 마찰을 딱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빛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고 고양이 털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죠? 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찰 전기 가상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아침이라 조금 목소리가 잠기네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하랑 전기력, 대전, 방전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전하는 전기의 종류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 그쵸? 그 전기적 성질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 전기적 성질에는 플러스 전하라는 전기적 성질과 마이너스 전하라는 전기적 성질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전기적 성질이 다를 때는 서로 이 둘 사이에 인력이라고 하는 전기력이 작용하고, 같은 전기적 성질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 작용한다. 이걸 합쳐서 우리는 전기력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대전이라는 거는 중성이었던 물체가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고, 대전체는 전하를 띠게 된 물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전은 충전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전하를 띤 물체가 전기를 잃어버리는 현상을 우리가 방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알아야 이번 시간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이 목소리가 많이 잠깁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기 바래요. 자, 넘어갈게요. 자,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정전기 유도 현상을 관찰을 해보고 그 과정을 뭘로 설명을 해보자? 전기력으로 설명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전기력 때문에 전자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전기력 때문에 뭐가 이동하게 된다고요?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인력을 받아서 끌려오든지 청력을 받아서 밀려가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전기가 유도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자, 이렇게 하고 다음 학습 목표는 요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도체랑 부도체 그리고 정전기 유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문제를 하나 낼 거예요. 한번 보자. 지금 요 그림을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에 유리컵 안에다가 우리 알루미늄 포일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놨어. 그런 다음 유리컵을 딱 뒤집어 씌워 놨거든요. 요거를 손을 대지 않고 알루미늄 박을 넘어뜨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힌트가 나와 있네요. 힌트는 뭘 이용해라? 전기력을 이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근데 전기력을 이용하려면, 예를 들면 뭐, 같은 전하를 띄거나, 다른 전하를 띄어야 전기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알루미늄 박은요, 얘는 지금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예요. 그럼 중성 상태면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이유는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을 안 대고 이 유리컵 안에 있는 알루미늄 박을 쓰러뜨리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자, 휴지로 마찰시킨 빨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마찰 전기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휴지하고 마찰을 시킨 빨대가 있어. 빨대는 플라스틱이고 휴지하고 빨대하고 이제 플라스틱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쉬운 물체죠. 그쵸? 그래서 휴지로 마찰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휴지에 있는 전자가 빨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빨대는 무슨 전하를 떼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휴지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죠. 그때 이 빨대를 얘가 지금 마이너스 전하를 띈 빨대예요. 그러면 이 빨대를 가져대니까 알루미늄 포일이 넘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알루미늄 박은 마찰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중성 상태였을 텐데 어떻게 넘어진 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넘어진 방향도 한번 잘 보세요. 넘어진 방향이 이쪽 방향이 아니고 어느 방향이에요? 그렇지. 이쪽 방향이 아니고 이 빨대 있는 방향 쪽으로 끌려오면서 넘어졌다는 거를 명심하세요.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이거든. 바로 무슨 현상 때문에 그랬냐? 정전기 유도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전기력이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인데 왜 전기력이 작용합니까, 선생님?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었고 얘는 지금 중성이면 어떻게 인력이 작용한 거죠? 이 안에서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결론은 전기력이 작용한 겁니다. 바로 어떤 현상 때문이냐? 아까도 얘기한 정전기 유도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뒤에서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요것만 알아두세요. 자, 빨대는 무슨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전하, 그지? 그런데 알루미늄 박은 중성이었는데 전기력이 작용했다. 왜? 정전기 유도 때문에. 자, 넘어진 방향 살펴보고 넘어진 방향은 끌려오는 방향으로 넘어졌다. 요거를 기억하고 뒤로 넘어갑시다.
자, 일단 마찰 없이 전기를 띠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바로 이 마찰 안 하고 전기를 띠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알루미늄 포일을 마찰하지 않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력이 작용했다는 거는 알루미늄 포일에 전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전기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 포일을 어떻게 마찰도 안 하고 전기를 발생시켰을까? 바로 이 정전기 유도 현상 때문이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을 오늘 이해를 하려면 도체랑 부도체라는 개념을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도체와 부도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알루미늄 포일 있잖아요. 이 알루미늄 포일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요. 이 알루미늄 포일이 금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알루미늄 원자가, 여러분 이렇게 알루미늄 원자 있잖아요. 이 알루미늄 원자가 무수히 많이 빽빽하게 나열이 돼가지고 이 알루미늄 포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이렇게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원자들이 빽빽하게 배열이 돼서 알루미늄 포일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분자일까요? 아닐까요? 분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분자가 왜 아닐까요? 그지?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인지 모르잖아요. 마치 이온 결정과 같죠. 그죠? 그래서 얘네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금속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를 금속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분자가 아닙니다. 결정이라는 말을 써줘야 돼요.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이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양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는 봐봐. 여기는 지금 금속의 원자핵, 즉 금속 양이온이 이렇게 있고요. 이 전자가 요 주위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전자가 한 원자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이 금속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 결정에서 금속을 이루는 원자에 포함된 전자는 이 원자 내부에 구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금속 전체를 마구마구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봐봐. 하지만 뭐는 못 움직이지? 그렇지. 여기에 있는 원자핵은 못 움직이죠. 그래서 이 금속에서는요, 금속 결정에서는 여기 있는 얘를요, 금속인데 얘가 전자가 지금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전자가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금속 양이온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음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요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다. 그래서 요 전자를 우리가 자유로운 전자다. 그래서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에는 요건 금속에만 있는 거예요. 금속에는 내부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부른다? 자유전자. 영어로 하면 뭘까요? 자유가 FREE, free. 그 다음에 전자가 electron. 그래서 아이고 다 지워졌네. 그래서 금속에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자유전자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FREE 일렉트론,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전자는 어디에만 있냐? 금속에 있고요. 이 전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양이온이 있고 요 주위를 전자가 요 주위만 도는 게 아니라 금속 전체를 이렇게 마구마구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구마구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 때문에 전기가 금속에서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전기는 모여있는 전기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전기는 흘러다니는 전기잖아요. 그죠?
이 흘러다니는 전기는 바로 이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흘러다니는 전기 얘기할 때 선생님이 한 번 더 자세히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둘 거는 금속 내부에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인 자유전자가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자가 흐르는 게 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전자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류가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도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체 중에서도 사실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도체를 말할 때 전기가 잘 흐르는 것도 도체고요. 열이 잘 전달되는 것도 도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열의 도체 또는 전기의 도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앞에 전자를 써놨죠, 그죠? 얘는 전자가 흘러가는 거니까 전기의 도체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래서 보통은 전도체라고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냥 도체라고만 알아둬도 됩니다. 도체 한번 볼게요. 전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서. 왜 자유로워요? 자유전자니까. 그치?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도체에는, 그지? 도체에는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전류가 잘 흐른다. 예를 들면 구리나 철과 같은 금속에는 이런 자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부도체라는 게 있어요. 도체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죠? 도체가 아닌 애들은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자가 완전히 이 원자에 묶여 있는 상태, 요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부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자가 어디론가 흘러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자가 흘러갈 수가 없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자유롭지 못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체를 우리는 부도체, 이런 걸 우리가 전기가 안 통하는 물체다. 그래서 절연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절연체는 나무나 종이, 고무, 플라스틱 이런 게 있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구리전선을 뭐 예를 들면 고무 그 피복으로 감싸 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리전선에 전기가 흘러도 고무 피복 밖으로는 전기가 흐르지 않죠.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절연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도체는 자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부도체는 전자가 원자에 묶여 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금속에는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둬야 다음의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조금만 더 도체, 부도체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전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전기 있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전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알갱이인 바로 전자의 흐름이 바로 전기입니다. 정전기 아니에요. 동전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전기. 정전기는 전하가 안 흐르는 게 정전기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배울 전기는 전자의 흐름이 있어야 전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자의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봐봐. 도체에는 뭐가 있어서 자유전자가 있대. 앞에서 얘기했죠? 도체 안에는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요거 내용을 두 개 한번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면, 자, 위에 게 전기 연결 안 한 상태예요. 전기를 연결 안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주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이 전자들을 봐봐. 여기 있는 전자들을 보니까 여기 있는 금속 양이온, 즉 원자 핵은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지만 여기 있는 전자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죠. 그죠?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어. 전기를 연결하지 않으면요, 전자는 무작위로 운동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운동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잘 봐요. 이번에는 전기를 딱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딱 연결을 해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여러분 예상해 보세요. 마이너스 극, 전자가 일단 띄는 전화가 무슨 전화입니까? 마이너스 전화죠, 그쵸? 마이너스 전화. 근데 여기 마이너스 극 있잖아.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전화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극 사이에서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당연히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겠지. 그치? 그죠? 왜냐하면 같은 종류의 전화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플러스 극은요. 지금 전화의 종류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어떤 힘이 작용하겠어?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랬더니 여기 방향성을 한번 보세요. 방향성을 보니까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가고 플러스 극으로는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전자니까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전기를 연결해 준 순간 전자가 어디로 움직이나 보세요.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어디로 가요? 플러스 극으로 일정한 방향으로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기야. 이게 전기가 뭐라 그랬어? 전류가 흐르는 게 전기라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이쪽으로 흘렀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또 흐르고, 이렇게 또 흐르고, 이게 바로 전기 회로예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요 마이너스 극과 전자 사이에서는 청력이 발생해서 밀어내는 거고, 플러스 극 쪽으로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력이 발생해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전류입니다. 전자가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전자가 흘러가니까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가 흐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어야죠. 그죠?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전자인 자유전자가 있는 도체에서만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부도체는 전자가 원자핵에 잡혀 있으니까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해요. 요거. 자, 그럼 심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심화 내용은 이거예요. 금속은 아까 얘기했지. 요게 뭐라 그랬어? 요거. 못 움직이는 원자핵. 이걸 금속 양이온. 왜냐하면 양이온이지 뭐. 그치? 플러스 전하를 띤 알갱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양전하를 띤 알갱이니까 양이온이죠. 그리고 이 주위에 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는 그냥 전자가 아니고 어떤 전자예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입니다. 그래서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유전자는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퍼렇게 지금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 전체를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 양이온과 이 양이온과 전자 사이 인력 때문에 요게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금속이라는 녀석은 금속 양이온하고 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잖니,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요 인력이 이 금속 양이온과 전자를 묶어서 요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이 인력 때문에 결합해가지고 금속의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금속 결합이라고 하고, 이거는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뭐 망치로 빵 때리면요, 망치로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얘가 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찌그러지죠. 그죠? 이렇게 찌그러지더라도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원자들이 이렇게 밀리더라도 여기 전자가 이렇게 계속 감싸서 결합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찌그러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그죠? 요거는 오늘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심화 과정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궁금한 사람이 있을까봐 이야기해 준 것이고요. 여러분 요거는 알아야 돼요. 왼쪽에 있는 내용. 도체에는 자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전극을 연결하면은 흐를 수가 있어. 그게 전류야. 그게 전기가 흐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예요. 도체와 부도체의 전자 차이. 딱 마지막 정리입니다. 도체와 부도체는 요게 마지막입니다. 도체, 금속, 여기 봐봐, 전자들 어떻게 돼 있냐. 여기 있는 양이온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양이온들은, 원자핵들은 못 움직이죠? 그죠? 원자핵들은 못 움직이고 여기 그대로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전자들이 어떻게 돼? 전자들이 사방팔방 막 돌아다니지.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지. 프리 일렉트론. 자유전자. 그죠? 요거를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도체에는 자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약에 전극을 딱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연결해주면 어떻게 흘러요? 한 방향으로 쭉 이렇게 전자가 움직여 갈 거란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부도체를 보시면요. 부도체는 이 전자가 여기 안에 묶여 있어요. 전자가 여기 잘 안 보이지. 전자가 요 원자 하나하나 안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는 어디론가 이동해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봐봐. 부도체의 전자는 대부분 원자에 구속돼 있어. 묶여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유롭게 못 움직여. 그러니까 전류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지. 전기 흐르지 다시.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르니까 전기가 흐르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전기 흐르지 못함. 전기가 흐르지 못하니까 부도체야. 절연체. 만약에 고무에 전기 흐르면은 그 구리선 감싼 고무에 전기가 흐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도체도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절연체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도체가 왜 전기가 안 흐르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자유전자가 없고 전자들이 원자에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전자가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자, 도체하고 부도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고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체라는 건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자가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녀석들.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는 게 도체. 부도체는 전자가 원자에 묶여 있어.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전자가 흐르지 못해서 전기가 안 흐르는 물질. 그게 부도체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요것만 이해하면 오늘 내용은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드디어 정전기 유도를 알아보는데 요 제목을 한번 봐봐. 마찰을 하지 않았는데 전기를 띠게 하는 방법. 마찰을 하지 않았는데 정전기를 띠게 하는 방법이 바로 정전기 유도입니다. 요 앞에 정자를 붙여놓으면 더 이해가 잘 되겠다. 그치? 우리 전 시간에는 마찰을 해서 정전기를 띠게 했죠. 그러니까 마찰 전기라고 불렀는데 이번 시간에는 마찰을 하지도 않았는데 정전기를 띠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전기를 우리가 발생시켰다. 그래서 유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정전기 유도란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체를 어떤 물체에 가까이 하면 어떤 물체는 중성. 대전체를 중성 상태의 어떤 물체에 가까이 했을 때 원래 전기 안 띄었던 거예요. 그죠? 물체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다른 전하, 가까운 쪽 다른 전하, 먼 쪽 같은 전하가 유도된다. 이런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근데 이거 이렇게 글로만 써놓으면 도대체 왜 그런지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를 하나 그려요. 물체를 딱 하나 그립시다. 이 물체는 당연히 원자핵이 이렇게 못 움직이는 상태로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도 같이 그려봐요.
자, 이렇게 원자핵이 못 움직이는 상태로 있을 것이고, 이 주위를 뭐가 돌아다닐까요? 이 주위를 뭐 전자가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금속이라고 해볼까요? 금속 아까 배웠던 거. 금속에는 무슨 전자가 있어? 자유전자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겠죠. 그죠? 자, 이 상태예요. 하여간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중성입니다. 여기 전자 다 그릴게요. 똑같이.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전자 8개 그렸고요. 그리고 원자핵 8개 있으니까 중성이에요. 중성. 자, 이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뭘 가까이 했대? 대전체를 가까이 했대. 대전체는 종류가 2개죠. 뭐하고 뭐가 있죠? 대전체의 종류. 대전체는 당연히 종류가 2개예요. 플러스 대전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전체가 있겠죠. 그죠? 플러스 대전체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대전체가 있겠죠. 근데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전자가 많죠. 그쵸? 지금 얘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어떻게 했대요? 접촉을 시켰대요? 가까이 했대요? 이거 반드시 요거 별표 쳐놓고 이거 다 써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까이 한 거지 지금 뭐는 아니에요. 접촉을 시킨 거는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접촉 아닙니다. 얘를 지금 가까이 가져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에 있는 이 전자들은 원자핵은 못 움직이죠. 그런데 전자들은 어떻게 되죠? 전자들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자들은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대전체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대전체는 전자들이 많잖아. 그죠? 가까이 가져가고 접촉은 아니에요. 접촉은 안 시킨 거야. 접촉 안 시키고 가까이 가져가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지? 뭐가 발생할까? 이 전자들이 반대쪽으로 막 밀려가겠죠. 그죠? 선생님 전자가 어떻게 밀려가나요? 아까 얘기했잖아. 금속에는 무슨 전자가 있다고? 자유전자. 그러니까 얘네는 원래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대전체가 다가오니까 전자가 청력에 의해서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되죠.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플러스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고 전자들이 이동을 해서 갔잖아요. 전자들이 쭉 밀려가니까 이쪽 부분에 전자들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많이 모여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봐봐요. 요 부분하고만 봐봐요. A 부분하고 B 부분을 보세요. A 부분에는 지금 원자핵이 4개인데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무슨 전하량이 커진 거예요? 플러스 전하량이 더 크죠. A 부분은 플러스 전하량이 더 커서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그럼 B 부분은 어떻죠? 전자가 지금 이렇게 밀려서 갔으니까 B 부분은 전자의 수가 더 많지, 그지? 그러니까 B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위에 써놓은 거 이제 한번 봐봐. 대전체를 물체에 가까이 하면, 접촉은 안 시킨 거예요. 가까이 하면 전자가 뭐에 의해서 이동해요? 청력에 의해서 뭐가 이동하는 거야? 전자가 이동하죠. 밀려가는 거죠. 반대쪽으로. 그지? 그러면 전자가 밀려간 상황을 여기다 그린 거예요. 그러면 B 부분에 전자가 많이 모여 있을 테니까 B 쪽은 원자핵의 전하량보다 전자의 전하량이 더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됐겠죠. 그러니까 대전체와 먼 쪽은 어떤 전하가 유도된 거야?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는데 먼 쪽인 B 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대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전하가 유도가 되는 거지. 대전체가 마이너스라면 먼 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가 되는 거고, 가까운 쪽은 어떤 전하가 유도됩니까?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하가 유도되는 거죠. 대전체는 마이너스일 때 가까운 쪽엔 플러스가 유도됩니다. 자,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볼래요? 이번에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시간 잠깐만 멈춰놓고 요거 한번 그려봐봐. 이번에는 플러스 대전체가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시작. 잠깐 멈추고 해봐. 빨리. 자, 그렸나요? 자, 어떻게 됐어? 여기 플러스 대전체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플러스 대전체가 오면 전자가 끌려오겠죠. 그러니까 A 부분 쪽에 전자가 모이죠. 그러니까 A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가 되고 B 부분은 플러스 전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가까운 쪽은 다른 전하고 먼 쪽은 같은 전하죠. 이렇게 분명히 중성 상태의 물질이었는데 접촉을 안 시키고 대전체만 가까이 다가가니까 전자가 이동을 해요. 청력 때문에 밀려가든 인력 때문에 끌려오든 금속 내부에 있던 자유전자가 완전히 이동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한쪽은 같은 전하, 한쪽은 다른 전하, 이렇게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정전기가 유도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정전기라고 할까요? 자, A 부분 봐봐. A 부분은 지금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대전체를 치우기 전까지는 여기는 계속 플러스 전하가 머물러 있는 상태죠. 어디론가 전자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기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전기지. 마찬가지로 B 부분도 전자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B 부분에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로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전기지. A와 B 부분에 둘 다 각각 다른 정전기가 유도가 되는 현상이 바로 정전기 유도 현상입니다. 뭐만 하면 돼요?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죠? 자, 정전기 유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대전체를 물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물체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다른 전하, 먼 쪽에는 같은 전하가 만들어지는, 유도되는 현상을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정리된 그림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다음 그림을 한번 그려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요걸 한번, 요거구나. 요걸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어디에서 볼 거냐면 도체에서의 지금 어디?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 그러니까 부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도 할 거예요. 자, 도체는 뭘 가지고 있어요? 아까 배웠듯이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전자들은 막 도체 내부를 막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줄부터 도체는 보통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중성 상태예요. 그냥 일반적인 도체는. 그런데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은요, 대전체가 다가오면 접촉 아닙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접촉 아닙니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기력에 의해서, 전기력은 뭐 또는 뭡니까? 인력 또는 청력에 의해서 뭐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한다. 그래서 도체가 전하를 띠게 된다. 그런데 띠게 되는데 한쪽하고 그 반대쪽하고는 다른 종류의 정전기가 유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체 내부에 두 종류의 전하를 띤 부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가까운 쪽은 다른 전하, 먼 쪽은 같은 전하가 만들어집니다. 요게 중요한 거야. 가까운 쪽은 다른 전하, 먼 쪽은 같은 전하가 만들어진다. 즉 정전기가 유도된다라는 거죠. 요 그림 한번 봐봐요. 자, 이 그림, 지금 요 그림을 뭐 A라고 할게요. 요 그림을 B라고 하고, 자, A 그림에서 지금 무슨 대전체가 가까이 왔어요?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죠. 그랬더니
전자들이 어디로 이동을 해갔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로 많이 몰려 있는지. 자, 전자 이동 한번 그려볼게요. 전자의 이동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자는 여기에 있던 전자가 청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몰려갔죠. 전자 이동. 이 경우에는 어떤 힘이 작용한 거예요? 전기력 중에 청력이 작용한 거지.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으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눠서 한번 봐봐요. 자, 이 부분. 요 부분은 전자들이 더 많이 모여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된 거고, 지금 요 부분은 전자들이 빠져나갔잖아. 이쪽으로 이동을 해갔으니까 이 부분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보세요. 대전체랑 가까운 쪽을 봐봐. 대전체랑 가까운 요 부분, 대전체랑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을 때는 이 부분은 무슨 전하로 대전이 돼요?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대전체와 다른 전하로 대전이 되고요. 먼 쪽은 같은 전하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번 보자. 이번엔 플러스 대전체가 오면 전자 이동은 어디에서 어디예요? 전자 이동이 중요해. 전자 이동은 그렇지, 요렇게 되는 거죠. 전자 이동은 이쪽 방향으로 전자가 몰리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 전자가 몰리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이쪽은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플러스 대전체가 왔으니까 가까운 쪽은 다른 전하, 먼 쪽은 같은 전하가 대전되는 게 맞네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정전기 유도.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뭘 가지고 했다? 도체를 가지고 한 겁니다. 도체에는 뭐가 있으니까? 자유전자가 있잖아요. 자유전자란 원자에 구속이 돼 있는 전자가 아니고 도체 내부를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자잖아. 그쵸? 그러니까 도체에 있는 전자들은 여기 대전체에 의해서 인력을 받든지 아니면 청력을 받아서 한쪽 방향으로 밀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밀려가거나 끌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 방향이 이렇게 같은 도체 내부에서 두 부분에 서로 다른 전하를 띤 정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정전기 유도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자, 요거를 그림으로, 실제 영상으로 한번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가 있어요. 마이너스 대전체. 자, 마이너스 대전체가 있고, 지금 얘는 도체입니다. 자, 요 잠깐, 요거 한번 잠깐 보면, 다시 한번, 미안. 잠깐 멈춰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 도체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그죠? 요쪽, 왼쪽과 오른쪽에 도체가 있는데, 지금 중성인지 한번 봐봐. 중성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둘 다 뭐예요, 지금? 중성 상태야. 지금,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가 맞습니다. 원자핵과 전자의 수가 같죠? 잘 봐, 이제 어떻게 되나?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봐보세요.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갑니다. 자, 전자가 어떻게 됐죠? 자, 전자가 어떻게 됐어요?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쏠렸지, 그지?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을 때 전자가 오른쪽 방향으로 쏠렸으니까 이 오른쪽 방향이 바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됐네요. 여기가 무슨 전하를 띈 거야?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됐지. 전자가 더 많잖아요. 그럼 이쪽은 전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됐네요. 무슨 대전체가 왔을 때? 얘는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을 때, 먼 쪽은 같은 전하, 가까운 쪽은 다른 전하가 됐습니다. 맞나요? 네. 자, 다시 계속 보자. 자, 이번 멀리 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죠? 지금 접촉을 시킨 건지 안 시킨 건지를 잘 봐야 돼. 접촉 안 시킨 겁니다. 정전기유도에서는 접촉시키면 안 돼요. 자, 접촉을 안 시켰어요. 전자 밀려갔죠. 그죠? 요 상태로, 그지? 자, 이번에는
어떻게 했지? 이번에는 도체 두 개를 연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도체랑 오른쪽에 있던 도체를 같이 연결을 해놨더니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세요. 야, 여기는 전자가 그렇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왼쪽에 있던 도체의 전자가 오른쪽에 있던 도체의 전자로 넘어갈 수 있죠. 왜 이게 가능하죠? 여기는 무슨 전자가 있으니까. 이 전자 이름이 뭐야? 자유전자야. 자유전자. 도체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작용한 전기적 힘이 전기력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니까 전자는 어떻게 이동을 해요? 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지. 그래서 이쪽 방향에 전자가 많아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전화가 되고, 이쪽 방향은 전자가 적으니까 이쪽이 플러스 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을 때 먼 쪽이 같은 전화, 가까운 쪽이 다른 전화가 대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때 전자 이동은 어디에서 어디예요? 전자 이동은 마이너스 대전체니까 청력에 의해서 밀려가는 방향이죠. 그지? 반대 방향으로 밀려가야 되는 거 알겠죠? 자, 요번에는